상하이의 마천루 사이로 아침 해가 비집고 들어올 때 테크노 아시아의 거대한 유리창은 이미 도시의 분주함을 차갑게 반사하고 있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이 빌딩 숲 한가운데 거대한 다국적 IT 기업 테크노 아시아의 심장부인 32층 오픈형 사무실은 이른 시간부터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 파티션으로 나뉜 수많은 책상 중 하나에 위구르족 출신의 젊은 여성 알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검고 윤기 나는 곱슬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건강한 구릿빛 피부는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에서도 은은한 빛을 띠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종종 바닥을 향했고 어딘가 위축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늘 낡았지만 티 없이 깨끗했고 등 뒤에는 오래된 배낭이 놓여 있었다. 고향 신장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이곳 상하이까지 온 그녀에게 이 거대 도시는 아직 낯설고 이 회사는 더욱 그러했다. 알리아는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지만 눈에 띄는 외모와 내성적인 성격 탓에 동료들 사이에 쉽게 융화되지 못하고 겉돌았다. 특히 영업부의 가오 부장은 그녀에게 유독 날카로웠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족 남성이었다.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기고 값비싼 명품 정장을 갑옷처럼 걸친 그는 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과 경멸적인 미소를 입가에 달고 다녔다. 그는 알리아의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일부러 그녀의 출신지를 언급하며 비꼬거나 알아듣기 힘든 상하이 방언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곤 했다. 알리아 씨, 커피는 좀 제대로 탈 수 있나? 당신네 방식 말고 우리 방식대로 말이야. 이런 말들은 비수처럼 알리아의 가슴에 박혔지만 그녀는 묵묵히 참아낼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이 일이 절실했다. 같은 팀의 중간급 직원인 린웨이는 그런 가오 부장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애써 외면했다. 20대 후반의 그는 점잖고 공정한 편이었지만 치열한 사내 정치와 위계 질서 속에서 자신의 경력에 흠이 갈까 두려워했다. 그는 책상 너머로 보이는 알리아의 축 처진 어깨를 볼 때마다 연민을 느꼈지만 직접 나서서 그녀를 도울 용기는 없었다.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회사 전체는 지금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야심찬 사업이었고 알리아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파트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고 마침내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설득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낡은 배낭 속에는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다.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둔 날 오후 늦게 재앙이 터졌다. 알리아가 사흘 밤낮을 세워 작업했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베이스가 심각하게 손상된 채 발견된 것이다. 백업 파일마저 일부 오염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거의 동시에 알리아의 회사 내부 메신저 계정을 통해 경쟁사인 퓨처테크로 프로젝트 관련 민감 정보 몇 건이 유출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가오 부장은 즉시 긴급 팀 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하얗고 기름진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알리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알리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이 맡은 데이터베이스가 박살나고 기밀 정보까지 새어나갔다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알리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부장님, 저는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정보 유출이라니요.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모르겠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나? 가오 부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당신 같은 외부에서 온 사람은 역시 믿을 게 못 돼. 기본적인 보안 의식도 없고 업무 능력도 이 정도밖에 안 되면서 어떻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지 모르겠군. 혹시 당신 처음부터 우리 회사 정보를 빼돌릴 목적으로 들어온 산업 스파이 아니야? 산업 스파이라는 단어에 알리아는 숨이 멎는 듯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그녀에게 꽂혔다. 어떤 이는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어떤 이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숙였다.
린웨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오 부장의 비난은 명백히 선을 넘었지만 그는 참아 나설 용기가 없었다. 가오 부장은 알리아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 그녀의 앞날을 완전히 망쳐놓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알리아의 미숙함과 부주의함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그녀의 민족적 배경까지 은근히 들먹이며 편견을 드러냈다. 당신네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일 처리를 하나? 우리 테크노 아시아의 수준에 맞추려면 아직 멀었군. 역시 사람은 뿌리가 중요해. 알리아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휩싸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 부장님,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이미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야? 가오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알리아의 책상에서 발견된 퓨처테크 담당자의 이름이 적힌 메모 조각. 알리아는 업계 동향 파악을 위해 적어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과 그녀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퓨처테크 웹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다. 회의는 알리아에게 일방적인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재판정처럼 변해버렸다. 알리아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자신의 컴퓨터와 회사 시스템 로그를 뒤지기 시작했다.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야 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상하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알리아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무정한 도시의 불빛으로만 보였다. 그녀의 낡은 배낭만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 안에는 고향의 가족 사진과 작은 기념품, 그리고 그녀의 민족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액세서리가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자 포기하지 말라는 무언의 격려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알리아는 밤새 데이터와 씨름하느라 캥한 모습으로 출근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가오 부장은 그녀를 볼 때마다 비웃음을 흘리며 압박했다. 아직도 버티는 건가? 어서 자백하고 끝내는 게 당신에게도 좋을 텐데. 알리아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시스템 로그 분석을 계속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웠다. 접근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림웨이는 그런 알리아의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어제 회의에서 가오 부장이 제시한 증거들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알리아의 계정으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시각이 알리아가 퇴근한 후 한참 뒤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과거 가오 부장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거나 자신에게 껄끄러운 직원을 교묘하게 모함하여 내쫓았던 사례들을 떠올렸다. 그때마다 그는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방관했었다. 그 기억들이 양심을 찔렀다. 이번에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 하지만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질까? 괜히 밉보여서 내 앞길만 막히는 거 아닐까? 그의 내적 갈등은 깊어만 갔다. 점심시간 모두가 식당으로 빠져나간 후에도 알리아는 자리에 남아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린웨이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리아 씨, 힘내요. 어제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뭔가 이상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았다. 이 사람 제 대학 동기인데 시스템 보안 전문가예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드렸다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린웨이는 황급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알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절망의 늪에서 발견한 작은 지푸라기 같았다. 그녀는 린웨이의 자리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린웨이는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알리아는 퇴근 후 린웨이가 준 연락처로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전문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짚어주며
시스템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었다. 그는 또한 회사 외부에서 은밀하게 접속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알리아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날 밤 다시 한번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문가가 알려준 대로 의심스러운 IP 주소들을 추적했고 데이터베이스 접근 기록과 메신저 로그를 시간대별로 꼼꼼히 대조했다. 몇 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알리아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데이터가 손상되고 정보가 유출된 바로 그 시각, 가오 부장의 개인 사무실 IP 주소로 알리아의 계정에 무단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가오 부장이 IT팀의 특정 직원에게 알리아의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 파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백업도 확실히 관리하라고 지시한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발견했다. 대화 내용 중에는 새로운 인재 영입 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자네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하게. 프로젝트 성과는 당연히 우리 팀 전체의 것이 되어야지 어디서 굴러온 외부인 하나 때문에 공을 놓칠 순 없지 않은가. 라는 가오 부장의 노골적인 속내가 담긴 메시지도 있었다. 경쟁사에 정보를 넘긴 것 또한 가오 부장 자신이었으며 그는 프로젝트의 일부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뒷돈을 챙기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는 알리아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범죄를 덮고 프로젝트 성과까지 독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알리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희망도 솟아났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신중하게 저장하고 백업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반격할 무기가 생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테크노 아시아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는 공식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알리아의 해고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오 부장은 자신이 준비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알리아를 쏘아보았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승리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알리아의 업무 태만과 정보 유출 혐의를 장황하게 설명하며 그녀의 즉각적인 해고와 함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표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이 알리아라는 직원은 우리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런 직원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회사의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즉시 해고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시선이 알리아에게 쏠렸다. 그녀는 어젯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어린 양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코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오 부장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알리아는 자신이 밤새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가오 부장의 IP 주소로 자신의 계정에 무단 접속한 기록, 데이터 조작 로그, 그리고 가오 부장과 IT팀 직원이 나눈 충격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까지. 그녀는 차분하지만 논리적으로 가오 부장의 범행을 폭로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저는 가오 부장님의 음모에 희생될 뻔했습니다. 가오 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알리아가 제시한 증거들과 가오 부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린웨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린웨이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을 이었다. 저는 그동안 가오 부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부당한 일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침묵했습니다. 알리아 씨가 겪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알리아 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가오 부장님께서 IT팀의 왕대리에게 따로 은밀히 지시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알리아 건은 잘 마무리되고 있겠지?
흔적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린웨이의 증언은 결정타였다. 가오 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대표이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즉시 IT 보안팀에게 알리아가 제시한 증거들과 린웨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서버 로그를 정밀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몇 분간의 긴장된 침묵 끝에 보안팀장의 보고가 이어졌다. 대표님, 알리아 씨가 제시한 모든 증거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오 부장님의 IP로 알리아 씨 계정에 접속한 기록이 명확하며 데이터 조작 및 정보 유출 또한 가오 부장님의 소행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가오 부장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가 해제되고 즉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회사는 그를 산업 스파이 및 업무 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테크노 아시아에서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알리아는 모든 누명을 벗었다. 대표이사는 공개적으로 알리아에게 깊이 사과하고 그녀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끌어달라고 정식으로 부탁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알리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린웨이는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오 부장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